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13% 가까이 내립니다. 이 정도까지 코스닥이 하루에 내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고요. 일일이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심각하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458까지 내줬고요. 코스닥 이러다가 뭐 400포인트도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 1400도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일단 뭐 종목들도 이러다 보니 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상으로 하한가 가까이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빠르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그리고 종목 상담 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 그리고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참 이 시장을 어제도 저희가 2시 지나면서 오히려 낙폭이 더 커져서 매일같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은? 지금은 거의 뭐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죠. 어떤 펀더멘탈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수급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방 구조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만큼 하락했는데도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지금은 어쩌면 이만큼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파생 쪽으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시장을 이제 지락펴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진행할 때 동시효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한 18,000개야 순식간에 매수를 했습니다. 미국장이 급락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장 오늘 장 초반에 큰 폭 상승 기록하면서 진입을 했죠. 생각보다는. 그 부분이 이제 파생 쪽에 선물 매수한 물량 틀기 위해서 올라왔고, 그게 이제 다시 매도가 되면서 시장은 이제 또 다시 매도 압박을 받아서 내려가는. 우리가 거의 그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게 금융위기 때랑 너무나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보다는 단기적인 폭이 오히려 더 강하고 세다라고 보면 항상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주식시장은 자연의 이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면 이쪽이 약해지고 이쪽이 약해지면 이쪽이 강해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많이 밀어붙이면 또 단기간에 급하게 많이 올라오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제가 20몇 년을 느낀 점은 그 부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금융위기 때 비교해보면 이렇게 시장 전체가 하한가 갈 것 같은 날 혹은 하한가 갔던 날 어떻게 회복하느냐인데 금융위기 때 보십시오. 하루 이틀 뒤에 또 상한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이제 몰입하지 말고 지금은 어차피 이만큼 벌어졌는데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제 시장이 빠르게 반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부분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하고 있자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뭐 투매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뭐 급하게 밀릴 때는 그냥 좀 떨어져서 보는 게 방법입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 주식을 안 팔면 안 될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언제 이러냐는 듯이 그 종목들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 변동성 확대장에서 움직이는 이 변동성에 너무 눈을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좀 보시고 전체적인 경제를 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주식장이 아니고 파생장인데 풋옵션을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라.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풋옵션을 매수하기도 변동성 프리미엄 옵션 내재 가치가 너무 부풀려가지고 지수가 오늘 100포인트 급락이 나왔는데 풋옵션이 2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관련 미국 그 변동성 관련 ETF나 이런 게 상한가 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도 들어가서 수익 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보시는 게 낫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한 달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데 신용 매수 금지, 풋옵션 매도 금지, 네이키드 매도 금지 요 두 개를 준수하시고 요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면은 이게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제로금리잖아요. U자 반등에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성 폭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계시고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엔 20% 최소한도 그러고 이제 추가 매수는 투매다 받으셨는데 투매 받고서 그 다음날 매도를 해야만이 수익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료 카톡방 말씀을 드리는데 참 어려운 장입니다. 신용 금지, 풋옵션 매도 금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어디까지 빠질려나 13%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당국에서 지금 뭐 한은에서도 얘기가 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2,500원의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은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자체가 급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오늘 상당한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지선을 이탈하거나 이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당장 판단하지 마시고 이탈된 부분을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확인하자는 부분을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캠시스는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양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두 개 들어가던 게 지금 3-4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이제 그 부분을 타고 12월 달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IT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캠시스도 위에 3,800원대 조정을 좀 받았고 여기에 고점을 좀 형성했습니다. 2,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마도 직전 저점을 놓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볼 만한 충분히 위치였습니다. 섹터 자체도 완전히 나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급락과 함께 밀려 내려왔고 아래쪽에 지금 이제 지선 제가 마지막으로 잡아드린 라인이 1,700원인데 지금 이제 그 라인에 붙어 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캠시스는 다행히 이 라인을 안 깨고 지금 오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깨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캠시스는 일단 1,700원을 놓고 적어도 천천히 다음 주 정도까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98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TBH 글로벌 4,500원의 비중 20%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4,500원에 20%인데요. 회사의 업종은 그 베이직 하우스를 만드는 의류업체인데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도 7, 8, 9월에 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간 이 자리가 한일 관계 그 애국주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 뭐 그런 거 날아갈 때 잠깐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그게 지금 코로나에 잠겨가지고 그 테마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잠깐 올라간 것도 금년 2월 달에 그런 이유로 보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것은 그 관련으로 올랐기 때문에 테마주인데 4,500원에 20%면 이 매수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뭐 그냥 또 보유 종목 진단 하시는데 그냥 떠보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은 보유 종목 진단 하시는 이 종목은 손절 그 바운드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등시 매도 준비를 하시되 추가 매수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아니고 일단은 사실 오늘 종목 상담은 대다수가 좀 위안을 드리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두 분께서도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좀 다음 종목도 넘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들어와 있네요. 53,000원의 비중 50%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지지선은 이탈된 상태입니다. 이탈된 상태를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좀 이탈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주일 상간은 좀 놓고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가를 드리면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지선도 괴리감이 크고 목표가도 괴리감이 큰데 목표 가격이 뭐 30-40% 대부분 평균적으로 위입니다. 어떤 경우는 60% 위인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만큼 하락했는데 올라갈까라는 의문이 대부분 드실 건데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자꾸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삼성전자 오늘 뭐 6, 7%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6%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 7, 8% 내렸고요. 일주일 안에 하루에 13% 올라간 날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이 10% 하락인데 그 다음 날 13% 상승한 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좀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 이제 아래쪽에 4만 원 정도 지지선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오늘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이 시장이 좀 더 압박되면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건데 이탈 여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일주일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왜 일주일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을 게 이제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과 통계치인데 금융위기 때 우리가 통계치를 보면 급락의 날 기준으로 일주일 상간 내에 그 급락에 상응하는 급등이 나왔던 패턴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이 한 10% 빠졌으면 일주일 내에 10% 상승하는 날이 나올 확률이 70%라고 봐야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상간을 보고 최소한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 반등을 보고 손절하자는 거죠. 그걸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의 목표 가격은 6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넥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화일약품입니다. 7,320원에 비중 15%.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그 원료 의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혁신 신약을 만드는 연구 개발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지금 7,320원에 15%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요 올라갔던 이유가요. 8,000원, 8,500원 금년도 2월달 1월 말에 올라간 종목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진단 뭐 시약이나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회사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그게 테마로 들어갔으면 그냥 짧게 또 단기 매매를 하셨는데 오늘 또 그 뭐 19%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은 6,500원, 7,500원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상사 들어와 있습니다. 12,500원에 비중 절반.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좀 많으시는데 예. 뭐 지금은 뭐 다 급락이기 때문에 괴리감은 큰데 비중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LG상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인프라, 뭐 물류, 뭐 유통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최근 한 3년 동안 실적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제 사업 부분에 펀더멘탈이 어떤 상승 모멘텀 쪽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그 펀더멘탈이 조금 안 좋은 가운데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오늘 6,740원인데 한 6,000원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요. 이 부분에 깨지 않으면 이제 반등을 주는 때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12,500원인데 지금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는 11,500원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00원 정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좀 교체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지금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 급락한 경우와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경우에 급락한 경우에 지금 급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수가 얼마 안 밀렸을 때 손실이 적을 때는 상당히 종목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정도의 40-50% 정도 손실이 났으면 오히려 종목 교체하기에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종목은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 쪽으로 옮겨 놓는 것도 반등을 대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이동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28만 7천 원에 비중 48% 절반에 달하는데 답답하다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 5679분 그 메디톡스 답답하시죠? 답답하신데 예전에는 이게 대단한 종목이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 볼까요? 회사 내용은 뭐 보톡스 필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무려 15,000원에서 51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때는 보톡스 필러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의 보톡신이가 뭐 기술 제휴, 뭐 기술 수출 이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젤이나 대웅제약 같이 경쟁 업체가 나왔고 그 예전 같이 경쟁 업체가 나왔다는 것은 관련 매출 마진 영업률이 작아진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주도주로서 이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제가 주 관심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반등이나 길게 보더라도 물론 반등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아직은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48% 지금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 가격이 지금 저항선인데 반등하면은 28만 7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 부근에서 35만 원까지 비중을 10% 이내로 줄이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가 매수도 아닙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갔다 왔는데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8311번님 전파기지구 4,02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매수가 위에 주가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격 정책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더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전파 기준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선 기준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5G와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데 그 섹터 작집 때문에 살짝 그쪽으로 연결이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 급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5G와 관련된 주도주라면 서진 시스템이나 KMW처럼 플러스가 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진짜 5G 종목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락 시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파 기준을 가지고 손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많이 밀려 내려간 상태에서 단순히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미리 좀 손절을 하셨어야 되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KMW나 서진 시스템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교체 매매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손절하는 것보다는 5G 관련된 주도주 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내려갈 때 좀 덜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그것보다는 상승 쪽으로 틀었을 때는 훨씬 더 상승폭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지선이 없는 상태고 반등 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은 3,100원 정도 내외 2차적으로 4,100원 정도 내외인데 이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라리 같은 섹터 내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KMW나 서진 시스템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뭐 전반적으로 두 분이 해주시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좀 많이 빠졌다면 시간을 조금 두고 기다리자. 근데 주도주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자. 3358번님은 코나아이 여쭤보셨고요. 16,500원에 비중이 엄청 커요. 70%.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매수하셨어요? 16,500원에 비중 70% 코나아이. 예. 지금 뭐 어제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코나아이는 그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뭐 대부분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스마트 카드 뭐 이런 쪽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나마 오늘 크게 하락을 안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한 10%, 11% 하락을 했습니다. 예. 비중이 지금 70% 말씀하셨나요? 예. 16,500원에. 그러면 일단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반등을 하게 되면 1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의 한 60% 정리하시고 나머지 드시고 들고서 보시자고요.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점 매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점 매수도 심지어 아니다. 예. 아톤 갑니다. 24,000원에 비중 6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상장가가 아마 4만 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예,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뭐 기대치 상장주죠.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받았어요. 예. 기대치를 많이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이 섹터 자체가 시스템 관련된 소프트웨어인데 최근에는 이런 시스템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뭐 보안 관련됐다든지 또 혹은 뭐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테마도 많이 형성되고 또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좀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4,000에 비중을 좀 너무 많이 실으셨는데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 살짝 위에 26,000원이 보시면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 이탈된 이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위치가 좋지 못한 곳에서 좀 들어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대 아래쪽에서는 하락 시장도 밀리지만 가팔라질 수 있거든요. 최저가는 13,450원 찍었는데 뭐 이 종목도 지금은 여기서 펀더멘탈이 이 정도 밀릴까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보신다면 아래쪽에 지지선 한 12,000원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일단은 한 주, 두 주 정도는 관망을 좀 하십시오. 하시면서 반등을 줬을 때 아마 24,000원까지 올라오기는 힘들 거고요. 1차적으로 한 22,000원 내외 정도 오면 그때는 좀 빠져나온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2,000원 내외에 지금 낙폭을 좀 줄일 때 나오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파인베스틸 들어와 있네요. 1,860원에 비중 40%.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예, 지금 이 종목도 추가 매수 안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반등이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초 정도 보는데, 초나 중순 정도 보는데 2,000원 부근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걸로 40% 중에서 30%. 재무 구조가 오늘 좋아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 빠진 거니까 코스닥 종목이 오늘 많이 또 대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1,860원에 40% 들어가셨는데 추가 매수 안 하시고, 제가 왜 50% 40%를 전화 이전환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올라갈 때 만약 올라간다 가정을 하면요, 이게 순환매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한 종목에 70%나 60% 들어가면 그걸 일부 정리해 가지고 들어간다, 이럴 그 유연성 있는 분들은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과 그 종목의 그 종목 진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꺼낼 수가 없는 단계인데요. 일단 말씀드리면은 2,000원, 2,200원, 1,800원 정도에서는 분할로 40% 중에서 25% 정도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하되, 지금은 추가 매수도 지금 권하지 않겠습니다. 네, 파인베스틸. 반등 심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라테크 5,8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셨던 분 같고, 5,800원은 직전 저점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점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펀더멘탈 거의 정체되어 있다시피 한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고점을 좀 많이 형성했고,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모멘텀을 탈 때 테마에 살짝 엮였다가 현대차 급락과 마찬가지로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같이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급락의 폭이 다른 종목보다는 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모든 섹터를 다,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 다 합쳤을 때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큰 섹터가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운송장비 업종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아마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가장 더디게 회복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30원 지금 저가를 찍었는데 지지선은 3,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섹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 이 종목을 반등을 가지고 본전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4,500원 내외 정도에 왔을 때 한번 1차 목표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전략을 또 주셨고요. 확실히 주도주가 아니면은 바꾸라고 말씀을 오늘은 명확하게 하시네요. 이게 장이 좀 길게 갈 걸로 주분이 보시는 것 같고, 3509번님 인트론바이오 15,5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그 진단시약 만드는 공장이 없는 회사죠. 제가 보기엔 여기 언제냐면 지금 제약주가 대부분이 그런데 3월 9일 날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셨으면 되는데, 아마 수익을 내고 나오시려고 그러시다가 어제 오늘 하락이 나오는데, 비중이 10%니까 많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불안정 때문에 어느 종목이 먼저 나올지 지금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12,500원, 600원 올라가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매수 단가나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그 밑에 지금 하락을 해버리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 다시 가면은요 12,500원, 그 다음에 그 15,500원 요 정도 해가지고 분할로 정리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엮어가지고 테마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크게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비중 확대는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확대도 안 하는 걸로. 반등 시 두 번 나눠서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단기 매매. 코미팜 와 있네요. 22,300원에 비중 40%.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테마주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의 테마인데 안노베이션 동물용 백신과 관련돼 있고 주가가 좀 반등했던 이유는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뭐 애완견에도 코로나19 감염됐다 홍콩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형성됐는데 자 이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지금 이제 잘 대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쩌면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급락을 좀 피해 가셨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장이 이제부터는 조금 덜 빠지거나 혹은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 정점을 좀 지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빨리 손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7,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쪽에 반등을 주게 되면은 매수가보다 조금 밑에입니다. 21,000원에서 21,800원 요 사이에서는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미팜 듣고 왔고요. 자, 동시효과 진입해 있습니다. 다음 지누스 86,000원의 비중 100%. 최근에 지누스가 소송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지금. 예.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매트리스 렌트 쪽에 주로 한 회사고요. 오늘 제가 아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그 교포분들이 그 대학원 보내시면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급속 확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소송하고 우리나라 소송은 다릅니다. 미국은 주별로 주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 아메리카거든요. 그 주지사가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트럼프는 몰라도 주지사는 압니다. 근데 주지사 권한이 강한 거죠. 주법에 지금 소송이 어디로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집단 소송이 돼 있거든요. 미국의 소송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제 그저께 장중 하한가 나왔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 소송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그날 하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언제냐면은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 하셨어요. 3월 17일 날 장중 하한가 갔다가 그 다음 날 6만 원 시장에서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또 밀어버렸거든요. 미국이 지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또 100% 하셨으면은 제가 7만 원, 6만 원 그냥 밀으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100%라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가격대가 작년도 공개 상장한 이 가격대입니다. 그게 7만 원, 7만 5천 원. 이 가격대가 회복이 안 되면은 이게 이후에서는 이제 그 공모주 펀드나 벤처 펀드들이 일단 차익 실현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매수 가격은 많지 않으신데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8만 원은 아니고 6만 원, 7만 원 되면은 일부 100% 중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로 지금 재무 구조는 굉장히 우량합니다. 근데 시장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소송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우리나라의 그 소송도 뭐 간단하게 대여금 청구 소송도 많이 걸리면 최소한도 8개월 내지 1년 걸리거든요. 미국은 그 많이 걸리면 3년, 5년 걸립니다.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미국은 또 이게 냉철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는 그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건 주식 종목 진단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지금 제가 보는 생각은 공모가 기준으로 상승한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100%가 아니면 좀 매수하셔가지고 반등할 때 추가로 정리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100%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원에서는 비중을 일부 덜어내시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을 덜어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누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JMI 2,3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진단 키트 수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떴다가 내려왔는데 보통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테마에 접근하시려면 무조건 핵심 종목에 들어가십시오. 가장 대장주에.
키트 하면 지금 생각나는 기업이죠. 그 기업으로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번에도 테마를 하시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JMI처럼 이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올라갈 때는 약하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꽂혀버리기 때문에 테마주는 꼭 핵심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하한가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도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내일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지금 밑에 지지선 1,500원인데 내일 바로 아마 단숨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싫다라면 오늘 비중을 일단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되고요.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1,500원 지지선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가격이 한 2,0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100원, 2,050원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1,500원 지지선으로 나머지는 한 2,000원 정도 빠져나온 전략으로 일단 대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체결 지수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1포인트인데 지금 7.52%가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8%대 13%대까지 동시호가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7.5% 하락한 1470선 마감 예상이지만 동시호가에서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동시호가에서 갑작스럽게 더 밀어버리면서 급락세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1620부터 1430포인트대까지 내려옵니다. 하루 만에 1600에서 1400까지 내려왔고요. 200포인트가 지금 위아래로 하면 거의 빠지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까지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거의 심각하네요. 진짜 한숨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 해야죠. 수급 보면 기관, 개인 삽니다. 기관이 3,411억 원을 순매수를 해주고요. 개인도 2,215억 원 삽니다. 연기금이 오늘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는데 3,737억 원. 하지만 외국인이 워낙에 많이 팝니다. 6,428억 원을 지금 팔고 있고 선물 쪽에선 순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지수 자체는 오늘 엄청나게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43,000원대입니다. SK하이닉스 7만 원 이하고요. 네이버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저력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총순위가 바뀌면서 4위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시총 10위까지 밀립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10%나 밀리면서 연저점 부근까지 셀트리온도 내려갔고요. LG생건 강하네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관련 소비주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 이 대형주가 무려 16%가 빠집니다. 이 정도 빠진 적 없었던 것 같아요. LG화학은 금융위기 이후에. 삼성물산도 많이 빠지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입니다. 지금 동시호가에서 425까지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부터 420까지 하루에 등락폭이 80포인트입니다. 무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1,657억 원, 기관도 삽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주요하고요. 연기금은 지금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잡힙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 CJENM이 10%,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잘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급락 나옵니다. 코스피 급락 나오면서 코스닥 급락 나오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결국에는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시젠 진단시약 관련주들 지금 갑작스럽게 또 오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젤,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모두 10% 내외로 하락을 하는데 지금 5G 관련 종목만 유일하게, 그리고 테마주로는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시약 관련된 업종들만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동시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로 끝났는지는 잠시 뒤에 지수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에요. 내일 또 이제 요일적 특성도 좀 반영이 돼서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야간 선물도 지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뭐 일단 기간 외국인들에 의한 손절성 물량이 상당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수가 이만큼 밀려 내려왔는데도 수급적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정도 밀려 내려오면 개인들이 공포심에 의해서 투매를 던지고 그거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저점을 좀 잡아나가는 안정화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통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까지는 시장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라도 지금 내려오는 폭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대부분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상승한 부분도 없이 크게 보면은 박스권에 등락에 거듭하던 시장이었는데,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동참하면서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좀 취약한, 수급적으로 취약한 모습 또 내보였고,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도 우리가 IMF 때도 겪었고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 이 부분을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펀드 물량은 어떤 ETF와 연관된,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65%가 ETF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나가고 들어가는 게 거의 기계적입니다. 한번 나가면 물량을 예를 들어서 30% 가지고 있는데 20% 설정해버리면 10% 팔 때까지는 무조건 계속해서 매도를 보냅니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물량이 채 나가자마자 또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물량은 나가지만 또 들어오는 물량도 기계적으로 사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저렇게 다시 살 걸 왜 팔았냐 싶을 정도로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복구하느냐라는 그런 좀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현대차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결국은 체인지하면서 그 부분 물량을 또 살 것이고,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가지고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접근하는 방법과 함께 너무 고점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이 많이 사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반대 매매라든지 혹은 투매가 나왔을 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우려하는 것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제 장과 오늘 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아주 현란하게 드라이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블하는 모습을 보면 어제 장 마감 때부터 뭐 한 2만 개가 가까이 스타트업 팔았다면서 지수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빨리 드리블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 보면 거래량이 평소에 대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금융위기 때 경험을 보면 거래량 없이 떨어진 부분은 재차 하락을 할지라도 빠르게 복귀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을 보실 때, 오늘 이 급락한 부분에서 손절을 걱정하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참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락한 만큼 또 폭등하는 장이 들어옵니다. 다시 하락할지라도 그때 물량을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뭐 이 주가가 빠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발단이 미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왕조 시대도 겪었고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미국은 무역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자기들은 어느 나라, 그러니까 양쪽에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 그 공격을 안 당한다. 그래 당한 게 9.11 테러거든요.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월가에 있는 고층 건물을 박살 내버렸잖아요. 그 뭐 펜타곤도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자존심과 세계 1등의 자존심과 공격당한 거에 대한 자존심과 그 수치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주식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해가지고 트럼프도 예상을 못한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공포심과 자기들이 전 세계 1등인데 우리를 감히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까지 침범했어. 그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다는 것은 이 주식시장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이게 저희 주식시장이, 세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나 IMF 이후에 주식시장이 오픈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만약에 일본 시장, 중국 뭐 상해 종합지수, 대만 시장 있으면요 우리 시장부터 먼저 팔고 또 먼저 삽니다. 이게 뭐 일부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CD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팔기도 쉽고 나가기도 쉬워요. 그러면 잠깐 볼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은 저기 아침에 급락이 나왔다 지금 1.5까지 반등을 하고요. 일본 니케이는 1.04% 하락. 우리만 지금 무려 종합이 8.39%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면요, 저가 화가 납니다. 뭐 상해 종합지수는 뭐 지금 0.36%, 내일은 반등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가 매수는 신중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가 트럼프가 취임한 오늘도 여기 안 찍었어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2150하고 2250 이 바운드를 터치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미국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쇼커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좀 정지하지 않을까, 중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나 시진핑의 글로벌한 어떤 공조 합의,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합의하고 두 가지가 선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신랄 같은 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취임할 때 그 지수를 터치하고 올라오는가, 이게 신랄 같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상해 지수보다 많이 매도한 것은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픈된 그런 단점이 있다. 그것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주간 지금 매도도 안 하고 신용 안 쓰시고 그냥 보시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대밀림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일부 비중 조절하시지, 지금 섣불리 투매하시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더 간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예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안정되면요, 시중에 돈이 무진장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게 U자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지금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은 당신들 뭐 투기판에서 돈 못 벌으면 바보라고 여기 들으시는 시청자분이나 저희한테 욕을 하시는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말씀드리니까 참고 인내하시자고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용 안 쓰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예, 8.39. 결국에는 또 어제처럼 똑같은 패턴입니다. 오늘은 패턴이 오전부터 밀기 시작하더니 잠깐 반등 보여주고 삼성전자부터 밀기 시작해서 쭉 밀더니 서킷 걸리고요. 이후에 조금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다시금 미는데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까지도 밀어버리면서 145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11.71%, 428입니다. 400포인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40원이나 하루에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당국에서도 사실 이 정도 올라오면은 개입이 돼야 되는데 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1280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지금 올라와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절반 지금 39,000원에 50%라고 하는데. 예, 예전에 항공기 엔진 부품을 만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테크윤이 바뀐 종목입니다.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그렇죠. 지금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신저가인데 39,000원에 50%면 너무 높게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도 많고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지금 방산 쪽에 뭐 하고 있는데, 이건 047, 510,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사람이 왕복 항공 비용이 6만 원, 5만 원 그래서 연가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건데, 자구지간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주니까요.
이것도 비중 안 늘리십니다. 안 늘리시고 50%니까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조금 반등이 늦게 나올 걸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50% 60% 비중 갖고 계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한 종목에 50% 있으면은 중간에 다 그냥 또 손절매 하시고 이런 우려를 범할까봐 지금은 그냥 보이고 물타기 안 하시고요. 자우전 생각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11,500원의 비중 50% 지지력이 왜 이렇게 없나요 하셨는데 뭐 사실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기술적으로 수급에 좀 꼬여 있는 종목들은 더 크게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ED 관련된 종목인데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보시면은 한 번 고점과 두 번 고점을 만들 때 11,500원 위죠. 13,000원 전후로 해서 강하게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형성되고 하락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하락해서 눌림목을 만드는 경우는 차이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릴 때 좀 같이 크게 밀리는 거죠. 아래쪽에 지지선은 일단 5,000원 정도로 잡으시는데 이 부분 이제 지지가 되는 여부는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5,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반등을 줬을 때 1차적인 목표 가격은 9,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화 콘덴서 63,00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삼화 콘덴서 63,000원 참 뭐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뭐 저기 콘덴서 관련 종목 삼성전기 뭐 삼화 콘덴서는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 회사 중에서 삼화그룹에서 제일 괜찮은 회사입니다. 지금 그냥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올라올 걸로 보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다. 답답하십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올라올 수 있다. 가능성이 올라오는데 이 종목이 이제 자동차 쪽에 MLCC 쪽에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자율주행차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등이 빠를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게 하시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 제가 말씀드린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셔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유 종목 진단하시고 지금은 시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보유인데 회사 펀드멘탈로 말씀드리면 보유인데 일단 비중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화 콘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네페스 올라가 있습니다. 37,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사실 잘 달리는 종목이었는데. 예, 상당히 종목이 잘 예. 달렸고 펀더멘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실적 개선도 좋았고 섹터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 또 비메모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탄탄하게 기술력도 있고 그러면서 뭐 이 종목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 다만 시장이 이제 밀리면서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계속 이제 보유를 좀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오늘 근처까지 가서 26,500원 여기를 1차 지지선으로 놓는데 26,5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 37,000원까지를 1차 목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37,000원 왔을 때쯤에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있으면 이 종목은 37,000원을 넘어서서 목표 가격 2차 목표 가격을 4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페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LG화학입니다. 342,000원의 비중 100%. LG화학 역시 지금 이제 뭐 10년 최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대형주가 이렇게 내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갔어요. 예. 회사는 좋죠. 저기 꼭 저기 앵커님 말씀하신 좋다는데 우리가 제가 보는 주 종목입니다. 종목인데 뭐 제가 말씀드린 유가 전문가다. 유가 전문가인데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가 1등 가라면 서러할 정도로 유가에 대해서 저희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모 은행에서 수출 수입을 하다 보면은 저기 네트워크 크레딧 신용장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럼 뭐 30데이스 빌데이트 뭐 온보이트도 해가지고 울산항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기 연지급 신용장을 발행하거든요. 그런 관련으로 제가 유공을 담당했습니다. 3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쪽 반도체 쪽에 그 수출 담당하시는 분, 수입 담당하시는 분, 이걸 양쪽에 환율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진을 적게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 연계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유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24%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와가지고 최근 5년 내 신저가인데 41불하고 36불의 갭을 못 메꿨어요. 갭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갭을 못 메꾸면은 나중에 이 갭을 못 메꾸면 다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추세가. 그러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석유화학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이 관계는 2030년 아직 10년 후에 석유화학하고 이제 그 배터리 그 2차 전지 이거하고 이제 비중이 50대 50이냐. 뭐 그런데 지금은 85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관계가 이 주가 하락을 나타낸 게 오늘 석유화학주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대출 예금 마진이 줄어들고 유가가 떨어지면 정제 마진이 적어진다는 거죠. 뭐 일부 애널들은 뭐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는데 그건 유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승용차, 뭐 디젤이나 휘발유 넣는 건 좋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효용에 관련된 문제고 이것은 주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투매를 나왔기 때문에 미국 그 셰일가스 채굴 비용이 23불이거든요. 그 23불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들 그 뭐 옛날에 그 LG 칼텍스, GS 칼텍스가 쉐보론입니다. 미국 가면 그 빨간 비열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늘 23% 급락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LG화학은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중국의 석유 공장 재가동 여부를 보고 유가가 반등하는 걸 보고 거기서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자고요. 다음 주 화, 수, 목. 그건 제가 배트맨 3부에서 무진장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